얼마 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광화문 시가 행진이 있었고 한 일주일 전부터 전투기 날아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연습 중이라는 안전 안내 문자도 받았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계엄령을 걱정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에 실제로 계엄령 논의가 있었죠. 100만 명씩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 들고 집회하고 그러니까 탄핵 선고 직전에 계엄령하고 탱크 깔아놓고 시민들 체포하자 이거죠. 그 당시에 추미애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다가 계엄령이라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성공을 했었고 시민들은 황당해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면서 반발 여론이 있었죠. 물론 나중에는 추미애 말이 맞았다는 게 밝혀졌지만요. 아예 구체적인 계획과 문건도 있었고요. 어느 지역에는 어떤 부대를 보내고 광화문 광장, 대학, 번화가 등등 주요 장소를 통제하고 여기에 광주의 5.18 당시에 투입됐던 그 공수부대를 다시 보내자는 게 있어서 한 번 더 분노하게 했었죠. 그런데 그때 계엄령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 전에 또 계엄령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듣자마자 TV조선 같은 곳에서는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정치 공세한다 같은 비난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계엄령은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다? 오늘은 민주당과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의 생각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계엄령 문건 기억하시죠? 이 문건의 최종 책임자, 그러니까 계엄령의 총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계엄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짐에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 당시 서울지검장인 윤석열이고요. 이걸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임기 초반부터 레임덕에 시달립니다.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불안하다면 계엄령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이 실제로 구체화된 계엄령 계획에 불기소를 내렸잖아요. 위급한 상황엔 계엄령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올해인 9월 윤석열 정부 아래 조현천은 결국 재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습니다. 정치의 최전선에서 민주당은 2017년에도 아무도 몰랐던 계엄령 계획을 미리 알고 경고했습니다. 군 내부에 정보망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민주당의 이번 계엄령 의혹 제기도 의혹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2017 계엄 플랜이 세상에 드러났듯이 이번 2024 계엄도 세상으로 언젠가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원래 국군의 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 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좀 이례적으로 2달 전에 빨간 날이 됐죠. 보통 공휴일 지정은 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지정을 해놓죠. 이렇게 몇 달 전에 지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휴일과 공휴일 사이 평일이 애매하게 껴서 불편할 때 그 평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공휴일 지정을 2달 전에 심지어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2022년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에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라는 문구를 넣겠다고 예고한 적이 있었죠. 결국 반대에 부딪혀 좀 약한 내용이 추가가 됐었어요. 결국 대통령 경호의 목적에 있어서라면 동원된 군 경의 시설과 인력을 마음껏 사용하고 싶다는 건데요. 기관장의 협의만 있다면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 기관장에 본인의 동창들을 임명했습니다. 충암고 출신들이 군의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한 거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국군 방첩사령관 여인영, 777 사령관 박종선 등등인데요. 이렇게 친분으로 요직을 차지하는 모습이 역사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의 인맥을 이용해 군 내부를 꽉 잡아서 결국엔 쿠데타에 성공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죠. 이렇게 군인이 인맥으로 내부 파벌을 만들었다가 나라 전체를 장악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려했던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군인들과 전차, 탱크 등등이 나오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났다면서 대통령 경호라는 이유로 퍼레이드에 동원된 병력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계엄령을 일으키는 거 아닐까? 또 실제로 9월 11일에 군에서 군 관련 CCTV 1,300개를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10월 1일이 다가왔고 긴장하며 국군의 날 행사를 주목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계엄령을 걱정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의 양이 유럽 전체보다 많다고 합니다. 백악관 주재 회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155mm 포탄이 꼭 필요했는데 이 포탄은 하나의 작은 폭탄 수십 개가 들어가 국제적 금지 대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줬다가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따라서 만만한 한국을 이용해 포탄을 대신 보낸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보낼 수 없다는 법률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로 직접 보내지 않는 간접 지원 방식이라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23년 초부터 포탄을 계속 보냈던 게 23년 12월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죠. 바이든 날리면으로 미국을 열받게 하더니 뜬금없이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현재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탐색하는 모니터링단 파견 검토 중이라는데 군인 파병 보내겠다는 거네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참전이죠. 나아가 우리나라와 대립 중인 북한 각각의 편에 서 있는 나라들이 있고 이 복잡한 관계들이 우러 전쟁에 연관될 수 있죠. 잘못하면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요.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위치한 한반도는 유례없는 침략의 역사가 있죠. 이 침략은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현재에도 언제든지 한반도를 차지할 기회, 위기가 일어날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 주위에 즐비합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에 우리나라를 계엄령을 통해 무방비 상태로 만들게 된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또 북한이 우러 전쟁에 러시아 측으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북한은 현재 붕괴 중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중국은 현재 대만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의 끈들이 낭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쟁의 위협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전쟁 공포를 자극해 불안을 조성해서는 안 되지만 감정과 기분에 휩쓸린 초보적 정치로 멍청한 짓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대놓고 비굴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굴욕 외교를 펼치고 있죠. 저에게 윤석열은 마치 일본이라는 기업에서 몰래 잠입해서 일본이 흡수하기 쉽게 의도적으로 한국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본에 인수합병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기시다와 비밀스럽게 맺은 게 있습니다. 2개의 조항의 양해각서를 맺었는데요. 한국 언론과 달리 구체적인 조항까지 상세하게 다룬 일본 기사를 보면요. 둘 중 2번째 조항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양해각서의 근거에 양국은 평상시 위기관리 절차,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시 제3국에서의 대피 계획을 포함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제3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상호 지원 및 협력하고 고위급 논의 및 의견 교환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해 한반도 내 일본인들을 구출하겠다는 명분이 있으면 사실상 자위대까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3년 5월에 부산항에 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개항하고 입항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올해 4월 8일 자위대 공식 트위터에 대동아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게시물이 올라왔었는데요. 부대에 왜 그런 표현을 썼냐고 물어보니 코멘트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독도 주변에 일본 전함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일본 해경 순시선은 독도 인근 해상을 나흘에 한 번꼴로 일상적으로 드나들었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죠. 일본은 과거 6.25 때 자위대 파병 조건으로 일본 파병으로 한국전을 승리한다면 한반도를 영구 식민지로 해달라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최근에는 헌법 개헌을 하며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분명히 밝히는 개헌안을 포함했죠. 일본은 과거 세계 전쟁의 전범국으로서 자체적인 군대를 갖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다시 슬금슬금 옛날 버릇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전쟁의 소용돌이 속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끔찍한 역사가 다시 반복될까요?